주식회사 벤텀의 전순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게임 마케팅의 처음과 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는 오늘 학생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분들보다는 실무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분이 안 계셔가지고 대답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개요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라면 이것만은 가져라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마인드입니다. 그 마케터한테 왜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마케터는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마케팅을 기획하고 제작한 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외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마케터는 기본적인 업무 지식뿐 아니라 체력, 그리고 실행력, 기획력, 창의력, 어느 부분도 충족하지 않으면 마케터로서 입지를 굳힐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마케터라면, 마케터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터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케터 자신이 디자인 감각이나 유머, 재미,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두루두루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케터로서 사회에 나와서는 아마 대부분이 대행사분들과 많은 업무를 보실 겁니다. 저희 같은 회사들과. 하지만 그런 역량이 오픈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모든 상황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행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왜 필요하냐? 물론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마케터는 또 내부의 직원들과도 항상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왜? 회사는 여러 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팀과도 일을 해야 되고, 디자이너, 운영팀, 개발, 또는 대표와도 싸울 때는 또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좋아야 돼요. 마케터실 내부에서도 미디어, 매체에 강력한 마케터가 있는 반면에, 또는 카피라이터에 강한 마케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케터들을 조합을 잘 끌어내야 되는데, 그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래는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전략과 전술인데요. 마케팅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마케팅, 그 핵심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와 미디어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다 실물을 보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당연시되는 개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패스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은 아시다시피 쉽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쉽고, 그리고 최근에는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줄임말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의 좋은 네이밍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패러디, 유행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로건입니다. 아마 마케터가 가장 고민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 사실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은 되게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문장을 뽑아내야 되는데, 게임의 개성이 가장 또 많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게 아마 유저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설명인데요. 게임 설명은 아이콘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토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나한테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푸시 런칭하고 나면 아마 매일 몇 번의 푸시를 보내실 겁니다. 근데 그 푸시가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괴로운 하나의 존재로 자리맺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BI는 아시다시피 여러 중요한 요소라고는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우 다양하고요. 텍스트만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캘리그래프를 사용할 때도 있고, 엠블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마케터 입장에서 되게 괴로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저가 볼 때 이 게임 S급, A급, B급, C급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앱 아이콘이죠. A/B 테스트를 걸치고, 그 다음에 유저의 의견을 반영하고, 디자이너, 개발진 모두가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앱 아이콘인데요. 사실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 순위 말고 매출 랭킹이죠. 매출 랭킹에 들어가서 타이틀과 회사 이름을 지우면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 인물이고요. 거기에 내 게임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콘이죠. 그러기 위해서 디자인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앱 아이콘들에서 좀 더 부각시키는 것들은 색상이죠. 색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샷, 가장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죠.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좀 야한 사진, 야하게 표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구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죠. 살색만 보였는데, 나는 진짜 살색만 넣었는데 구글에서 내려간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웹툰 형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계속 집어넣는, 그리고 내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 게임을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런칭하고 가장 고민되죠. 마케터 입장에서 우리 게임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배너를 써서 어떻게 내가 유저들한테 설득을 시킬까, 우리 게임을 다운로드 시킬까. 유형별로 되게 많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별로도 주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전략을 많이 써요. 폰트와 그 다음에 가독성. 되게 작은 화면일수록 가독성을 높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큰 화면일수록 우리는 게임에 어떤 게임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DA 전략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은 비용도 많이 들고 노출면도 그냥 쉽게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땅, 나의 군대를 위해 강인한 군주가 될 것이다. 저항할 것인가, 투항할 것인가. 로드모바일, 군주의 기원. 네, 이게 꽤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하는 부분인데요. 정작
금액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정작 되게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나가는 건 15초입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지변, 디지털 지변에서 나가는 거는 5초, 6초 되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뽑아낼까? 이거 잘못 만들어서 효과 없으면 사장님한테 엄청 깨져요. 대행사는 위약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영상은 아마 마케터로 앞으로 일하실 분들은 영상에 대한 시간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 될 겁니다. 다음은 미디어 전략입니다. 미디어 쪽을 한번 볼게요. 최근 여기 또 한 분 와 계시는데 인플루언서 쪽의 마케팅, 그리고 락스크린 한참 유행이었죠. 그다음에 비디오, 우리가 페이스북, SNS를 통한 마케팅, 논 인센티브 CPI,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디지털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졌어요. 아마 이 카오스 맵을 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진짜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각 국가, 그 다음에 지역 따라서 많이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 이 카테고리는 아마 세계 공통이고 글로벌 어디든 통하는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 복잡함 안에서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는 아마 이 맵이 머릿속에 박혀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할 때 정석처럼 이것도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마케팅을 하려면 광고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광고 에이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랩사, 그 다음에 매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대행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미디어 랩은 어떤 역할을 하며 매체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자체로 혼자 매체를 컨트롤하면서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많으실 겁니다. 디지털 광고가 2012년, 13년에 비해 지금은 에드테크의 흐름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성과 추적을 통해서 앱을 분석하고 광고를 구매하는, 그리고 디지털로 오면서 이게 프로그래미틱 바잉을 자동적으로 바잉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광고는 경매예요. 우리가 저기 수산물 시장에 가면 생선을 경매하듯이 광고도 마찬가지로 경매입니다. 경매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게 디지털 광고의 흐름이고요. 아마 게임을 하시면서 인앱 퍼처스로 과금을 측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게임 애드로 광고를 측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애드 익스체인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매소를 통해서 매체에 내가 수익화, 마네타이즈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광고주 입장에서 내가 그 지면을 싸게 사는, 싸게 경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용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도화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들어간다고 한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개론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경험과 그리고 많은 교과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찾아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게임 마케팅 트렌드가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개론적인 부분이겠죠. 우리도 학교에 가서 어떤 수학은 아니구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역사의 흐름에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게임 마케팅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런칭하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뭐 다 아실 거예요. 출시 이전에 사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기에서는 부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게임이 유저한테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유지기를 접어들고, 업데이트도 이제 지겨워. 우리 게임 돈도 못 버는데 맨날 업데이트하래. 대표는 업데이트하라고 그러고 이름 많고 맨날 처리해도 돈은 안 되고, 그런 하락기에 접어들겠죠. 하지만 디지털 마케팅이 최근 트렌드에 보면 이 하락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게임이 1년, 2년, 길게는 3년도 볼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13년 마케팅 트렌드를 보면 다운로드 수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2013년, 12년 때부터 게임 개발하셨고 마케팅 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 CPI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뭐 에드라떼, 캐시슬라이드, TNK 여기에 막 1억씩, 2억씩 쏟아붓고 랭킹을 올려서 구글 스토어에서 순위를 상승시키고 오가닉이 20% 들어오냐 30% 들어오냐 거기서 로아스를 체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4년 넘으면서 트래킹 툴이 나왔죠. 트래킹 툴이 나오고 내 게임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데 유저당 비용은 얼마더라. 야, CPI 쓰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잡아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로아스 지표를 보기 시작하게 됐죠. 그 이유는 트래킹 툴과 페이스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배너, 동영상 지면 앞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보면 페이스북에서 CPI가 3,000원, 2,000원 할 때 동영상 배너를 돌리면 3만 원, 5만 원, 그때부터 돈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이유는 효과 측정 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은 대형화를 했죠. 갑작스럽게 어디 NHN이 펀드로 10억짜리 마케팅을 해. 이러면서 TBCF를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지하철 광고만 돌려도 뭐 5억, 뭐 8억 이랬는데 TBCF가 들어가면서 30억, 50억, 카카오 게임즈에서 뭐 100억 마케팅을 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예산이 런칭 이후가 아니라 런칭 전 사전 예약부터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대형화가 됐고 브랜딩화가 됐습니다. 카카오, NHN, 넷마블 이 회사들이 브랜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원래 마케팅은 브랜딩입니다. 로아스가 아니에요. 근데 모바일 광고를 보면 다 로아스였습니다. 이 시장이 완전히 깔끔한 시장이었죠. 근데 16년, 17년 되면서 시장이 포화됩니다. 대형 마케팅을 써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한들 내가 포화된 상태에서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여기저기서 빼고 못 빼고 하다 보니 경쟁사에 뺏기는 비용이 50%가 넘더라. 야, 이렇게 내가 10억씩 20억씩 써가지고 과연 우리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회사일까? 우리 게임 30억 투자해가지고 개발했는데 마케팅으로 30억 썼어. 그럼 60억을 벌어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60억을 벌 수 있을까? 넷마블의 눈치를 봐, 넥슨의 눈치를 봐. 서로 런칭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그 물밑 작업들 시작하죠. 야, 넥슨에 누구 한번 만나봐. 언제 런칭한대? 뭐 이런 작업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매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쓰고 있었어요. 로아스, 브랜딩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2016년, 17년이 이런 포화 상태를 경험을 하면서 마케팅도 지능화됐죠. 제가 사례로 하나 소개를 가지고 온 거는 로드모바일입니다.
게임은 2016년 5월에 런칭됐고요. 그 다음에 광고 집행 이력을 보면 사전 예약, TVCF, 그 다음에 OH, SNS, 바이럴, CPI, NCPI, PR 전폭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올해 구글 매출 랭킹 8위를 찍었죠. 아마 10위권 안에 들어가면 일매출이 한 1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이 회사는 월간 30에서 한 40억 정도를 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되게 정교하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게임은 벌써 2년이 넘은 게임입니다. 아까 전에 푸아 상태일 때는 이 사전 예약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모든 비용을 쏟아 넣었는데요. 런칭하기 전에 사전 예약, 그 다음에 사전 예약 등록 앱을 이용했고요. 바이럴, PR, 심플합니다. 그리고 런칭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로아스 지표를 챙길 수 있는 매체들만 활용했습니다. CPI, 바이럴,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NCPI, 비디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죠. 1년 8개월 정도 됐죠. 1년 8개월을 이렇게 집요하게 데이터만 끌어모읍니다. 우리 게임 이 정도 데이터 모였으면 우리가 ROI를 우리 내부에서 측정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내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자.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가지고 TVCF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아마 그 방송 뭐죠? 15번 방송. JTBC. 잘하시네요. JTBC에서 아마 로드 모바일이 뉴스, 그 다음에 이효리가 나온 방송 있죠. 거기에 아마 엄청나게 뿌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로드 모바일은 제2의 브랜딩을 가져가고 있어요. 플러스 IPR을 하고 있죠. 웨슬리라는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친구는 웨슬리. 주변 성만 보면 가만두질 못하죠. 전 세계 왕이 되는 게 꿈이라나요? 최고가 되려면 쉴 틈이 없겠죠. 무기 재련, 성문 보수, 병사들 훈련까지. 휴, 하루가 정말 정신없죠. 이런 적들이 쳐들어왔나 봐요. 힘내 친구, 오늘도 승리하시길. 전략, 전쟁, 그리고 영웅. 로드 모바일. 로드 안 하면 미워할 거야. 네, 권역수를 통해서 이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TVCM도 로드 모바일 내에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아니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글로벌로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있었죠. 페이스북 광고를 하던, 지하철을 가던,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던 똑같은 아이콘에 똑같은 캐치카피와 똑같은 게임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지면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연예인과 캐릭터, 그리고 우리 게임이 뭐다, 그리고 타이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마케팅 집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많은 디자인들, 그리고 지면, 광고 지면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면을 볼 때 보시다시피 명확하게 우리 게임은 뭐다 라고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독성도 좋고, 그 다음에 색감도 좋고요. 아마 이 색감은 어디서 로드 모바일이 아니더라고 해도 어느 지면에서 이걸 보면 이 색상은 로드 모바일이었어 라고
보여주셨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써뒀기 때문에 뭐 더 잘 보셨겠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2년 된 게임이 다시 1위를 칠 수 있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죠. 돈도 많이 썼고. 하지만 1위를 다시 찍는 거는 되게 어려운 지표예요.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가져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에베니에 들어가시면 2년 동안 보이는 지표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 전략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시죠. 계속적으로 20위권에 우리 그 한국의 구글 스토어 랭킹, 매출 랭킹 20위권에 있었던 게임이 지금 8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10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 게임을 어떻게 어필할지, 그리고 매출은 어떻게 끌어갈지. 물론 좀 전에 오브세님께서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일본 시장은 게임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매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지표들보다는 이벤트를 통해서 널뛰기 지표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되게 고민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씨, 우리는 돈도 없는데 돈 많으면 나도 이 정도 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다음 사례로 가져온 거는 스쿨이라는 게임입니다. 2017년 9월 28일 날 런칭이 됐고요. 아마 에베니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표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근데 광고 이력을 보면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그다음에 CPI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기 순위는 5위, 급상승 1위, 그다음에 구글 피처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어요. 출시 전에 이 회사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사전 예약 페이지도 만들지 못했고, 영상도 내부에서 디자이너들이 겨우겨우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전 예약 등의 앱을 이용했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밖에 이용을 못했죠. 그 다음에 바이럴, 그리고 PR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런칭을 했죠. 일주일 동안 지표를 봤어요. 일주일 동안 지표를 보면서 따진 거는 PU와 ARPPU를 얼마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우리 게임은 얼마까지 끌어와서 우리가 과연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 한 사람 모집하는데 우리는 10,000원이면 좀 많을 것 같고 5,000원 언더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던 거를 일주일 내에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 지표를 가지고 효율성을 체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지기에 접어들었을 때 페이스북과 구글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과 이렇습니다. 피처드와 함께, 구글 피처드 받으면 예전에는 막 10만, 많게는 20만 그랬는데 최근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뭐 많이 나와도 5만, 뭐 3만 이러잖아요. 그때 같이 활용했던 게 CPI를 활용하셨죠. CPI를 활용하셔서 급상승 랭킹에 1위를 찍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구글 플레이 한 번만 열어봐 주시겠어요? 아마 피처드 달려서 밑에 보면 인기와 급상승의 1위를 하게 되면 내 아이콘이 그 다음 피처드까지 해서 3개의 지면이 보일 겁니다. 그 3개의 지면의 효과는 파워풀했습니다.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매출 랭킹이 92위까지 올라갔죠. 일매출 한 1,000만 원 좀 넘게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내가 돈이 없어서 마케팅을 못한다기보다 내가 마케팅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마케팅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게임도 돈이 많아서 뭐 한 10억, 20억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썼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게임은 적은 비용의 예산을 가지고
모든 개발자와 마케터와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힘을 합쳐서 게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네이버 카페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조회수와 그다음에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유저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인가 그랬어요. 매출이 업데이트를 치고 좀 지났는데 매출이 떨어지니까 개발사가 카페에다 올렸대요. 결제 좀 해달라고. 진짜 결제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마케터라면 유저와 호흡, 내부에 있는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각 부서 개발자들과 코업을 한다고 하면 적은 금액의 마케팅 예산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입니다. 아까 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위까지 찍고요. 인기 랭킹 5위를 3일간 유지를 하면서 들어온 유입량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매출 랭킹은 92. 지금도 한 100위권을 좀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못 쳐서 조금 매출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분들께서도 이 스쿨과 노드 모바일을 깔아주신다고 하면 제가 오늘 여기서 일한 수고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인스트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